2011년도에 있었던 네. 신용등급 강등 사태, 미국은 제일 이제 안전한 네. 국가니까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는 그 실질적인 미국 경제 악영향도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금융적인 현상에서 끝이 났었고 사례가 없던 거를 겪을 때의 타격이 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사례가 있다라는 거.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피치가 한 발 늦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판을 좀 많이 받았어요. 피치는 좀 늦는 거 아니냐. 다른 두 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주요 신용평가사 3사라고 하잖아요. 신용등급을 내리기 위해서는 응당하게 나와야 될 사전 조치가 지금 없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는 이제 전망 하향이 나오는 거죠, 먼저 부정적으로요. 피치는 이번에 그게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등급 하향이란 건 무조건 안 좋은 뉴스죠. 안 좋은 그렇죠. 뉴스이기는 한데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네,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 얘기 먼저 안 할 수가 없네요.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했습니다. 이거 사실 부채 상한 그 협상할 때도 뭐 나왔던 얘기고 한데 이제 와서 네네. 속보로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네. 배경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네. 바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네. 비교를 이제 하실 만한 사례라고 하면은 2011년도에 있었던 네. 신용등급 강등 사태일 것 같아요. 그때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갔을 때 진행 중일 때에 이제 네거티브로 이제 향후에 대해 가지고서 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도 보시게 되면은 협상은 이제 완료가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서 8월달에 그때 당시에도 신용등급 강등이 실제로 일어난 건 그때였습니다. 당시에도 협상이 완료가 되고 나서 네, 후에 맞습니다. 일어났군요. 예,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협상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협상이 됐는데 그때 일어났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피치가 아니라 이번에는 피치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무디스하고 S&P에서 낮추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뭐 한 20% 가까이 하락을 했었던.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태를 가장 투자자들은 우려를 했던 거거든요.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금 이제 강등에 대해 가지고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때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실제로 신용등급 강등이 있고 난 이후에 미국 경제가 실제로 달랐었느냐. 그러니까는 사실 당시에는 강등을 당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자산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 맨 앞에 이제 무위험 이자율을 넣습니다. 무위험. 네, 그걸 가지고서 밸류에이션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거를 가지고서 기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미국은 제일 이제 안전한 네. 국가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는 그때 당시에 그거 자체가 야기할 실질적인 미국 경제 악영향도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금융적인 현상에서 끝이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후에는 오히려 다시 등급을 회복을 하고 뭐 사실 실물 경제에서는 별일이 없는 것처럼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기억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펀더멘털을 훼손할 만한 요소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원래 첫 번째에 사례가 없던 거를 겪을 때의 타격이 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사례가 있다라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의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신용등급을 매기는 회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건데 그때랑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게 이 부분에서도 있거든요. 당시에는 어떠했냐 하면은 이제 S&P하고 무디스에서 먼저 이렇게 되면 강등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실제로 등급 하향을 했거든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피치가 한 발 늦었었어요. 제 기억에 아마 11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몇 달 뒤늦게 등급을 스리슬쩍 하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판을 좀 많이 받았어요. 피치는 좀 늦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도 딱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는 얘기가 그때의 거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서 이번에는 빠르게. 먼저 치고 나온 거 네. 아니냐. 왜냐하면은 다른 두 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주요 신용평가사 3사라고 하잖아요. 다른 두 개사는 지금 뭐 부정적으로 내리거나 이런 그 전에 앞서 신용등급을 내리기 위해서는 응당하게 나와야 될 사전 조치가 지금 없었어요, 이번에.
그런 게 근데 어떤 피치가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전망 하향이 나오는 거죠. 먼저 전망 부정적으로요. 하향. 그러고 난 그러니까 미리 이후에 경고를 좀 하는 맞습니다. 작업이요. 네,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실제 하향이 나와야 되는데 피치는 이번에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피치하고 요번에 같은 방향을 걸어왔던 평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모닝스타인데 여긴 이제 3사에 비해서는 조금 네임밸류가 떨어지지만 모닝스타도 부정적으로 이제 전망을 바꿨다가 오히려 여기는 지난달 말에 그 이제 부정적 전망을 철회를 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번에 바로 이 얘기 나오자마자 그 옐런 장관도 하는 이야기가 이거 자체가 좀 결정이 이미 독단적이고 그리고 그 이제 좀 이거는 아웃데이티드 된 그런 그 결정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향한 이유 자체가 미국의 재정이 안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마지막 데드라인에 가가지고서 일정이 데드라인에 가가지고서 결정하는 합의로 보는 구조 이게 이제 가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이거는 이 옛날 자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이번에 어쨌든 해결을 했는데라는 거를 바로 표명을 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의 큰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물론 이게 등급 하향이란 건 무조건 안 좋은 뉴스죠. 안 좋은 그렇죠. 뉴스이긴 한데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도 간밤에 미국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뭐 YCC 때문인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미리 뭐 좀 움직임이 있었던 걸까요? 채권의 흐름은 국채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네. 채권 시장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간밤에 나온 데이터들은 어쨌든 채권 쪽에 있어가지고서는 저는 금리가 오히려 조금 내려가야 될 소식들이 이것저것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가 좀 안 네. 좋은 방향. 예, 그러니까는 네. 예를 들면은 그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서 구인이 예상보다 더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도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그 퇴사율도 이번엔 또 내려간 걸로 나왔거든요.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에 있어가지고서는 완화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경기 그러면은 뭐 ISM 제조업 그 구매 관리자 지수는 뭐 뜨겁게 나왔느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금리가 그렇게 올라야 될 이유는 아닌데 장기 금리가 꽤 오르는 걸 보면서 그래서 요거는 뭔가 혹시나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신용등급 강등이 나와서 저는 그 요소가 조금 영향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10년물 국채금리의 4%를 상회하는 이런 네.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미리 좀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네, 사실 근데 이게 뭐 네. 제가 이제 정보가 뭐 네. 미리 세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서 그 전에 11년도에도 보시게 되면 실제로 등급의 하향이 있었던 거는 8월 초였거든요. 그때 아마 8월 2일, 8월 5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등급 하향 실제로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일각에서는 이제 8월 초에는 실제로 신평사 중에서 하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배팅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시장의 영향은 2011년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이슈는 맞다. 네, 그렇습니다. 잖아요. 그러면은 네. 아까 언급해 주셨던 뭐 20% 가량 하락 뭐 이런 일이 재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나, 네. 매우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낮다. 네. 이제 사실 이제 그 제가 첫 번째 거에다 뭉뚱그려 말씀드린 거긴 네. 한데, 그러니까 겪었던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이제는 사람들이 한 번도 없던 일은 뭐 이제 블랙스완이라 그래서 대비를 못 하는데 한 번 있었던 일이면은 그 뒤에는 좀 대비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 하면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봤었을 때 당시 11년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23년도 하고 지난 1년간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막 부채가 늘어나고 하는 거에 대응을 해왔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전례 없는 속도로 긴축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대응을 사실은 해온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미 뭐 채권 금리나 이런 거에도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제 뜨겁게 한 방향으로만 계속 나가다가 완전히 여기에서 역모션에 걸린 거고.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그러다 보면 11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미리미리 뭔가 좀 해야겠어라는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온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일치되지 않은 의견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미치는 영향은
저는 뭐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